이슈 토크입니다. 해운대 일대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마이스 업계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국제회의 복합지구 조성으로 지역에 찾아올 변화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대학교 호텔관광학부 오창호 교수, 허재호 마이스테이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부산 지역이 드디어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실 이 지정의 필요성은 제기가 돼 왔는데 드디어 이번에 지정이 됐고요. 아무래도 지역의 마이스 산업 발전이 참 기대되는 부분이고 여기저기서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부산 마이스의 인프라 현황 먼저 짚어주시죠. 네, 부산의 국제회의 개최 실적은 2016년 기준으로 아시아 4위, 세계 7위를 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엄청나게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고요. 부산 지역에 있는 마이스 업체는 총 565개로 특히 국제회의를 전담하고 있는 PCO는 68개 업종들이 유지가 네. 되고 있고 전국 두 번째 규모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광 숙박업에 대한 부분은 154개 정도로 서울과 제주, 경기를 이어서 네 번째 큰 규모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회의 업에 관련된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네. 엑스코와 같은 시설들이 있고 호텔은 154개, 전시기획사가 30개, 그리고 국제회의 기획사가 67개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 회의 시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백스코인데 네, 예. 한 개이잖아요. 네, 이게 예. 사실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는 좀 적은 규모인가요? 맞습니다. 확실히. 회의나 전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행사를 이제 수요를 하기에는 현저하게 많이 부족한 현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용역 책임 연구원이시기도 합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 2005년에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이 이미 되기도 했는데 예, 예.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된 것과 이번에 국제회의 도시 복합지구로 조성이 된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국제회의 도시하고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이제 많은 어떤 그런 개념적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제회의 산업, 즉 이제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네. 마이스 산업에 뛰어들면서 이 국제회의를 보다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이제 개최하기 위해서 도시를 이제 그 육성하는 차원에서 초반부에 이제 국제의 도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네네. 지금은 부산이 이제 그때도 그 처음으로 서울과 함께 이제 국제의 도시로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한 12개 정도 국제의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의 산업, 그 다음에 마이스 산업이 이제 이런 성장기, 성숙기 단계에 올라가면서 더욱더 고도화된, 특화된 어떤 그런 국제의 복합지구 특구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국제의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지적 시설 중심으로 선정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국제회의에 필요한 호텔, 공연장, 그 다음에 뭐 쇼핑 시설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집적되어 있는 곳을 이제 문체부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부산이 국제회의 복합지구에 지정된 큰 의미는 올해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제 정부가 이제 선정하는 그런 단계였는데 네. 서울하고 대구하고 이렇게 우리 부산하고 이 세 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사실 뭐 대구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도시가 많이 또 이제 좀 침체되어 있고 이런 상황과 여건을 반영을 좀 많이 했고 대구가 네네.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하고 이제 부산이 이제 그 경합을 이루면서 붙었는데 여기서 네. 이제 우리가 서울을 지키고 부산이 이제 선정됐다는 점에서 사실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회의 도시가 지정이 됐다는 건 어쨌든 출발선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의미이고 예. 복합지구로 지정이 됐다는 건 본격적으로 이제 나아가겠다는. 집중적으로 이제 특화되는 네. 어떻게 보면은 관광 특구의 어떤 그런 개념하고 좀 비슷한 특별한 어떤 구역인데 이걸 지구계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국제회의 복합지구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정부의 지원도 이제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예, 이제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이제 혜택들이 있는데 지금 그 부산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관광 특구하고 이제 중복되는 영역이 사실은 많습니다. 네. 관광 특구도 이제 혜택이 있는데 그 뭐 중복은 이제 가능하고요. 네. 이제 국제회의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복합지구 안에 농지가 있을 때 농지를 훼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농지 그 보존 부담금을 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정부에다가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초지 그다음에 이제 산림 대체 조성비도 이제 네, 네.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감면해주는데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왜? 지금 초지하고 산이 없습니다. 그죠?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우리 해운대 복합지구가 좀 관심을 가지는 혜택은 교통 유발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복합지구 쪽에 이제 뭔가 지금 마린시티처럼 이렇게 개발이 될 경우 개발을 할 경우에는 또 개발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감면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거는 이제 그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용적률 완화. 그래서 이 복합지구 안에 어떤 그런 뭐 건물을 지을 때 좀 더 그 용적률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좀 이제 많은 부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관광 기금을 가지고 우리 부산의 해운대 복합지구 이 특화를 위해서 어떤 그런 그 뭐 경제 재정적인 어떤 그런 지원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그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가지고 좀 더 국제의 참가를 위해서 우리 부산을 방문하는 그 내 외국인들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네네. 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되면 예. 이런저런 방안들이 모색이 되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예. 이게 살릴 수 있겠군요. 네, 현재 국내에서 국제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인천, 광주, 경기도 이렇게 세 곳입니다. 뭐 해외 여러 나라도 이미 지정이 돼서 나름대로 꾸려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잘 운영된 사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미국의 일부 주와 그리고 중국의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국제회의 시설 인근에다가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연계 시설에 대한 부분이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운영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면 차별화된 이제 도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 특성화된 국제회의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을 같이 끌어올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대표적인 국가로서는 싱가포르를 주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 부산과 같이 아주 유사한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아시아 대표적인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이스 국가입니다. 창의 국제공항과 같이 도심 지역의 접근성이 뛰어난 이제 그런 공항 시설과 그리고 마이스 행사에 대한 유치에 대한 부분이 유리한 최적의 교통 입지를 갖추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복합 리조트인 마리라 샌즈 베이라든지 센토사 월드 리조트 같은 경우가 개장을 시작으로 전시장 규모가 18만 제곱미터의 확대가 달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았고 네. 복합 리조트 등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거리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고 랜드마크적인 어떤 그런 요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그 한몫 거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사실 뭐 국가마다 이렇게 특성을 살려서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말을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지역에 맞게 살려서 발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어떤 특색을 살려서 발전을 시켜야 할까요? 예, 이번에 그 해운대 국제 복합지구의 그 가장 그 강점이자 네. 차별화된 그 부분은 아까 허재호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지구의 그 개성이 그 뚜렷해야 됩니다. 네네네. 지금 문체부가 그 작년에 발표한 국제의 산업 육성 그 계획 그 4차 계획안을 보면 키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키워드가 지속 가능 이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블레즈입니다. 이 블레즈는 이제 합성어입니다. 네. 비즈니스와 그 레즈의 그 합성어인데 이 문체부의 육성 방향하고 부산의 어떤 그런 국제의 복합지구 육성 방향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이번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비즈니스와 레저가 합쳐진 예. 블레저. 예, 국제의 그 복합지구 지금 그 영역을 보시면은 센텀하고 해운대 해수욕장 일원입니다. 네. 센텀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비즈니스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제 업무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센텀은 비즈니스로 설정을 하고 이 비즈니스 업무를 본 분들이 이제 가까운 바로 인근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넘어가서 레저를 즐기기 때문에 네. 레저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블레저 도시가 바로 우리 부산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부산이 이제 그 아시아 4위 도시고 1위가 이제 싱가포르인데 네. 사실은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 부산하고 지리적으로 좀 지형적으로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네. 바다도 있고. 그러나 이 해양이라든지 이런 그 레저 쪽으로는 사실은 우리 부산이 더 이 블레저형 그 국제의 도시에 더 적합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를 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레저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관광, 그다음에 쇼핑 이런 쪽이 좀 성격이 강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산의 해운대 국제 복합지구는 이 명실상부한 블레저형 도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그 마이스 산업의 비전 구현에 일조할 수 있는 국제 복합지구가 바로 해운대에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말만 이렇게 블레저 도시를 할 게 아니라 네. 사실 우리가 부산이 동부가 해양 수도지만은 사실 우리가 바다와 교류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퍼센테이지가 좀 적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그 마이스와 그 다음에 해양 산업이 두 개가 좀 교류를 하는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정책과 기반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제의 복합지구로 지정이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고 조성해야 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성공적으로 이걸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실제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업계에서 이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네. 말 그대로 상업이라든지 그런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국가 이제 수입원에 대한 부분들 대다수 이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같이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있을 예.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우리가 사실 피부로 느낄 때 센텀하고 해운대 해수욕장은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문체부의 국제 복합지구는 지역과 지역이 단절되면 안 되는 걸 전제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지금 센텀하고 해운대 해수욕장이 지금은 사실은 큰 도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제 복합지구 앞으로 과제가 뭐냐면은 백스코의 국제이기 때문에 그 방문을 하는 방문객들이 보다 이 해운대 해수욕장, 우리 국제 복합지구 전체를 원활하고 편하게 빨리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그 여러 곳을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런 그 편의성이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중요한 것은 이 국제 복합지구 그 안에 네. 그 좀 이 우리 부산 관광기업 지원센터처럼 그 마이스 기업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과 같은 그런 공유 네네. 공간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제 복합지구 지정 혜택으로 네.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무료 셔틀버스를 센텀하고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를 이제 그 호텔 위주로 해서 순환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셔틀버스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센텀하고 해운대 해수욕장하고 사실은 그 모노레일이나 트램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상시 다닐 수 예, 있게 예. 돼야 하는. 그래서 모노레일과 트램은 이거는
국제의 방문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수익성과 사업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 하면 예. 여행 부산으로 가고 싶다라고 예.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왔을 때는 정말 해운대도 뚝 떨어져 있고 센텀도 뚝 떨어져 있고 예. 이동할 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도 마이스 산업도 물론이지만 그런 부분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름 들거든요. 성수기에 백스코에서 해수욕장까지 40분이 걸립니다. 네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모노레일이나 어떤 트램으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까 공유 공간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공간이 생기면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 마이스 기업 지원센터입니다. 지원센터. 네네.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백스코의 제2전시장 쪽에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주고 있는 그런 데드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런 쪽을 살려가지고 하나 있던 그런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무실이 만들어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마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1인 어떤 그런 그 창업자들, 1인 스타트업 이런 분들이 편하게 이제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좀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주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용 방안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부산시도 이제 마이스 업계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곳들이 이제 타격을 입고 있는데 현장 요구에 맞는 지원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떨어진 지원책 말고요. 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금 마이스 산업계 전반은 지금 거의 아사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부산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요. 네.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이렇게 펼쳤을 때도 특히 뭐 부산을 이제 힘내기 위한 사후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대한 부분은 매출 자체가 거의 이제 없는 영원 수준으로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실제 많이 힘들어하고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인건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제일 부담은 되겠지만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을 손실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제 휴직이라든지 뭐 휴업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사태가 언제까지 이제 끝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입찰건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계속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 뭐 행사 자체가 아예 이제 없다 보니까 대부분이 계속 이제 뭐 대출이라든지 차후 대책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은 대출조차도 뭐 심사 자체가 너무 이제 좀 까다롭거나 네네. 대기 기간이 좀 많이 길어가지고 받아서 실제 운영되고 있다는 사례도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네, 현실적인 지원책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산 마이스 산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으려면은 현재 문제점을 좀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를 위한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예. 부분이 문제점이고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뭐 우리 마이스 산업의 문제점은 사실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 애로사항들은 많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로서는 방금 허재호 대표님께서 잘 또 코로나 사태와 연결해서 잘 찝어주셨고요. 네. 저는 특히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속 가능한 마이스 산업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네. 그건 이제 유지가 아니고 상생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 배제가 된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의 마이스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마이스 산업의 추구해야 될 어떤 그런 지향점이 지속 가능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업체분들이 사실은 지금 뭔가 좀 성과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런 기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R&D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R&D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산관학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떤 우리 부산의 어떤 비마이스,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비마이스를 그 산관학이 함께 연구를 해서 발굴을 해야 되고 신성장 동력 산업에 한했습니다. 지금 과거에 있던 그런 산업 말고 네.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부산만의 어떤 그런 비마이스를 발굴을 해서 K마이스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점과 방안들이 많습니다만은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부산이 국제 복합지구로 지정이 된 만큼 부산의 마이스 발전 앞으로도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